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답하실 때는 마이크 대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차관이랑 같이 회의실에 들어갔고 12개 회의 중이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차관은 장관 옆자리가 그러니까 피고인 옆자리가 차관 자리입니다. 글로 들어가고 저는 그 반대쪽으로 제 자리 쪽에 가니까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고 저한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 중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아마 출입국본부는 뭔가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나시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출입국 본부는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회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묻거나 자문을 구한 사실 있나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반대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나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정확하게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 장관 그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 제가 조직범죄 대검 조직범죄과장 할 때 저희 계장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 승진해서 비서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야죠. 그러면서 그 용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용지 저 사직서 쓰게 용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법무부 그 회의실에 비치하는 법무부 용지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가 뭐 제가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날짜를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 서기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시계를 보니까 그 4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 바늘이 그 00시 09분 제가 바늘 모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00시 09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간부터는 요 일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표시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 00시 09분이라고 적고 제 이름 적고 사직서 제출하고 한참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뭐 거기는 직원들 몇 명 다 출근해 있었는데 악수하면서 아유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악수하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그때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인지 출입국본부장인지 누군지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 순서는 기억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피고인 아시겠지만 그 대변인 그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막 쫓아 나오면서 저 감찰관님 이러면서 말렸고 제가 그 대변인한테 그냥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증인 그러면 피고인 박성재 이외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거 보셨나요?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것은 저도 그거는 제가 보질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과 교정본부장, 피고인과 출입국본부장 간에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던 장면만 봤을 뿐입니다. 회의 참석한 사람 뭐 피고인뿐만 아니라 본부장 등이 이제 어떤
뭐 진술을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쭉 설명하셨고 네. 포고령에 대해서 그 말고 지금 이제 회의장에 오셨다가 뭐 중간에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포고령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지 이걸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그만두겠다고 나오고 바깥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포고령과 관련돼 가지고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하였나요?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 안 나시지만 출입국 본부장과 교정본부장과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보셨죠? 예, 그건 확실히 봤습니다. 증인이 회의실을 나온 뒤에도 회의가 계속 진행됐나요? 저는 그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한 명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고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건 분명합니다만 제가 두 번째 사표 쓰고 저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노성균 대변인이 따라 나오고 나와서의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피고인의 표정이라든가 그건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정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 피고인과 근무연이 없습니다. 17기시고 전 26기지만 근무연이 없습니다. 그 피고인이 후배들한테 화 잘 낸다는 얘기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한테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화내는 거 보고 저 모습이 그 후배들이 당황했던 그 모습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표정이나 이런 모습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감찰관이라는 친구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감 떨어지게 이게 뭐 무슨 얘기야 뭐 이게 계엄 관련 회의가 뻔하지 이걸 거기서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런 걸 묻고 있어?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윗사람 말을 끊고 방해를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뭐 그 감정은 뭐 어차피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제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띠게 회의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장관이었고 문제의식이 있었더라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감찰관 늦게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우리 한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야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화가 나서 문 열고 두 번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5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천천히 일부러 사직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일부러 오랫동안 악수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일종의 항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제가 거기서까지 계엄 관련 회의니까 묻고 나왔으면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뭔가 웅성거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 회의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한 명도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갖고 다시 문 열고 들어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할 거냐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이런 회의 하실 거냐고.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이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장관한테 미안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는 전 장관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서운합니다. 제가 조서 말미에도 뭐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서운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용산에서 딱 끊고 본인이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까?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증인 수사기관 및 언론 인터뷰에서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엄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진술하셨어요.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장님, 이 부분 질문은 정인의 경험한 바 가려 정은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와 관련된 잠시만요. 질문. 예. 네, 그 이제 기본적으로 정인 생각을 묻는 거긴 한데 그런 생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진술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그때 당시에 포고령이라든가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계엄 선포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실체적인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피고인의 경우에는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국무회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 그리고 또 용산에도 가장 먼저 갔던 국무위원으로서 뭐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절차적인 요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요건의 흠결은 알았지만 절차적 요건이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그걸 논의했던 사람으로서는 누구보다도 문제의식을 더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